널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널 오브젝트 홀로인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오브젝트들과 섞이면 멋진 하모니를 연출합니다. 널 오브젝트는 페어렌팅을 이용하여 다른 오브젝트들의 움직임을 더 쉽게, 더 잘 보이게 하여 컨트롤합니다. 또한 컴포지션 전체의 컨트롤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르는 상자를 애니메이션하여 널이 어떻게 다른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단순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그리기 도구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바닥으로 사용할 겁니다. 타임라인 바닥을 클릭하여 선택 해제한 후 사각형을 그립니다. 색상을 적당히 바꿔줍니다. 굴러가는 상자로 사용할 겁니다. 보라색 사각형 이름을 바닥으로 합니다. 오렌지색 사각형 이름을 상자로 합니다. 상자의 렉탱글 패스를 우클릭하고 컨버트 투 베지어 패스 선택합니다. 상자의 모양을 조금 찌그러진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꼭 지점 2개를 움직여 약간 찌그러진 상자로 만듭니다. 상자 겉면에 표시될 글자 적당히 입력합니다. 글자를 상자 안쪽에 적당히 위치시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미세한 값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자가 바닥에 붙도록 합니다. 15프레임에서 상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1프레임에서 상자를 화면 밖으로 보냅니다. 들어오는 모습이 밋밋합니다. 조금 돌립니다.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줍니다. 아직도 들어오는 모습이 밋밋합니다. 펜툴 선택합니다. 키프레임인 화면의 점에 커서를 위치시키면 커서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하면 베지어 핸들이 나옵니다. 핸들을 당겨 상자의 경로에 변화를 줍니다. 15프레임의 경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키프레임인 화면의 점에서 우클릭하고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하고 리니어 선택하면 경로가 바로 잡힙니다. 베지어 핸들을 조정해 상자의 경로를 입맛대로 고칩니다. 떨어지는 모양이 자연스럽습니다. 상자가 구리게 하려면 상자가 회전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해보니 상자가 땅속으로 박힙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손이 꽤나 많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널 오브젝트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만든 키프레임을 지웁니다.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널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를 상자의 오른쪽 아래에 맞춥니다. 6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상자의 페어런트를 널로 하고 널의 이름을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널의 로테이션을 조정하면 상자가 따라서 돌아갑니다. 값의 미세 조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간단하게 구르는 동작이 처리됩니다. 더 굴리려면 똑같이 더 작업하면 됩니다. 널을 컨트롤드로 복제합니다. 널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를 상자의 오른쪽 아래에 맞춥니다. 유닐러 로테이션의 키프레임 노출시키고 앞에 키프레임은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6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상자의 페어런트를 널로 하고 널의 로테이션을 조정합니다. 값의 미세 조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널을 컨트롤드로 복제합니다. 6프레임 정도 뒤로 갑니다. 유닐러 로테이션의 키프레임 노출시키고 필요 없는 앞의 키프레임은 삭제합니다. 널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를 상자의 오른쪽 아래에 맞춥니다. 상자의 페어런트를 널로 하고 널의 로테이션을 조정합니다. 값의 미세 조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쪽 면이 좀 기니까 킥프레임 간격도 조금 넓히고 회전이 될 듯 말 듯한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포지션 킥프레임 선택하고 F9 키로 곡선화합니다. 그래프 에디터 선택하고 속도 그래프로 합니다. 이 정도로만 속도를 조정합니다. 느낌 좋습니다. 앞에 키프레임만 선택하고 F9 키로 곡선화합니다. 그래프 에디터 선택합니다. 이 정도면 더 손 안 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앞에 키프레임들만 선택하고 F9 키로 곡선화합니다. 느낌 좋습니다. 뒤에 키프레임도 F9 키로 곡선화합니다. 그래프 에디터 선택합니다. 회전이 될 듯 말 듯한 느낌은 속도 그래프에서 해도 되지만 밸류 그래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프 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커서의 모양이 펜툴 플러스의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때 클릭하면 킥프레임이 해당 시각에 추가되면서 베지엇 핸들이 튀어나옵니다. 베지엇 핸들을 조정하여 부드러운 역 S자 형태로 만듭니다. 회전하는 상자의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속도 그래프로 바꾸면 이런 형태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나가보면 실제 추가된 키프레임이 보입니다. 망설임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너를 컨트롤드로 복제합니다. 유닐러 로테이션의 키프레임 노출시키고 필요 없는 앞에 두 키프레임은 삭제합니다. 널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를 상자의 오른쪽 아래에 맞춥니다. 상자의 페어런트를 널로 합니다. 3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로테이션을 조금만 조정합니다. 3프레임 정도 더 뒤로 가서 맨 앞에 키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합니다. 상자의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구르는 상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널이 없었다면 이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손이 가는 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글자 적당히 입력하고 화면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레이어, 뉴, 카메라로 아무 카메라나 하나 만듭니다. 3D 레이어가 없다고 경고창 나옵니다. 카메라는 3D 레이어에서만 보입니다. 글자 3D 버튼 누릅니다. 카메라의 트랜스폼 속성들을 변화시키면 각도와 거리를 입맛대로 변화시켜가며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대로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도구도 있습니다. 통합 툴도 있고 회전 툴도 있고 XY로 패닝하는 툴도 있고 Z로 줌하는 툴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손에 잘 안 잡히는 도구입니다. 이런 카메라를 손에 잡히게 만드는 게 널 오브젝트입니다. 카메라의 페어런트를 널 오브젝트로 합니다. 이제 너를 잡으면 카메라가 잡힙니다. 너를 움직여 카메라를 움직이면 됩니다. 카메라의 컨트롤은 대개 널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사진을 타임라인에 드랍합니다.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렌즈 플레어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렌즈 플레어는 플레어 센터를 화면에 위치시키고 밝기를 조정해서 강한 빛이 비춰지는 효과입니다. 플레어 센터를 조정하려면 여기를 찍어 옮기거나 이 점을 찍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플레어 센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렌즈 플레어 이펙트를 선택해야만 플레어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많아지고 효과가 많아지면 선택까지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를 이용합니다. 플레어 센터 시계를 Alt 클릭하여 표현식 호출하고 널 오브젝트에서 P 눌러 포지션 노출시킨 후 플레어 센터 표현식 돼지꼬리를 널의 포지션에 갖다 붙입니다. 이제 너를 움직이면 플레어 센터가 따라 움직입니다. 널의 또 다른 용도는 컨트롤 센터로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통제되고 있는 두 개의 렌즈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개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각각 수정해야만 합니다.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 컨트롤 브라이트니스라고 합니다.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 선택합니다. 렌즈 플레어들의 브라이트니스 시계를 Alt 클릭하여 돼지꼬리를 슬라이더에 갖다 붙입니다. 슬라이더에 주고 싶은 브라이트니스 값들을 키프레임 시킵니다. 이 제너럴 슬라이더 값으로 모든 렌즈 플레어들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